네, 반갑습니다. 기하 지금 개념 원리로 수업을 하고 있고 1단원 저희 2차 곡선이 끝났습니다. 이제 2단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단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공간 도형은 이해만 잘 하면 문제는 좀 저절로 풀리고 빠짐없이 하나하나씩 잘 세는 게 중요한 단원이야. 그리고 중1, 중2 때 2학기 때 좀 많이 배우는 그런 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어떤 내용인지 이번 수업 한번 들으면은 여기 단어는 좀 이런 느낌으로 가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. 그리고 외워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강조를 좀 할게요. 자, 그래서 개념 원리 80쪽 같이 펴보자. 첫 번째,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. 우리 직선과 평면은 대충 뭔지 알지? 직선은 이렇게 선이고 평면은 자, 요렇게 종이 쪼가리처럼 생겼지만 얘는 지금 요 네 가지 이 네 선으로 이루어진 종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무한히 뻗어나 있는 거를 우리는 상상을 할 거야. 평면이 이렇게 무한히 뻗어 있어. 무한히. 이해됐지? 그러니까 요렇게 일부분만 표시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면은 무한히 뻗어 있고 직선도 무한히 뻗어 있는 상황이야. 자,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공간 도형이라고 한다. 이해되죠? 뭐 삼각뿔, 직육면체, 구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진 거 있지, 그치? 그리고 공간 도형은 점, 선,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점, 선, 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한다. 자,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 3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. 첫 번째,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그 점을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. 봐. 자, 점 이렇게 하자. 평면 결정 조건 해가지고 서로 다른 자,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. 요런 게 중요해.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돼.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어. 그러면은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쓰면 하나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여기선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돼. 뭐냐면 입체적인 모양을 좀 고려를 할게. 자, 요렇게 뚫려 있는 거. 자, 두 평면이 지금 한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얽혀 있는 거야. 파란색에 대해서 초록색이 수직으로 그려진 거 상상할 수 있겠지. 요런 느낌이야. 이 직육면체에서 우리 직육면체를 그리면은 평면 종이 쪼가리에다 그리지만 사실은 입체적인 걸 상상을 하잖아. 그래서 요 앞면과 요 윗면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. 그래서 점이 만약에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세 개가 찍히면은 요 세 직선은 빨간색 위에 있기도 하지만 파란색 위에 있기도 해. 이해돼 안 돼?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한 평면을 결정하지 못해. 그런데 직선 위가 아닌 그냥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이 이야기야.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평면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. 자, 이해됐지? 두 번째,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. 자,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.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. 당연한 얘기지, 그치?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하고 자, 직선 결정 조건. 직선이 결정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릴 수 있고 직선은 그 한 개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이 얘기야. 괜찮죠? 그 다음에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유한다. 이거 이해돼 안 돼? 자, 두 평면이 있어. 3번처럼 한 점을 공유를 해.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평면 위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 이 공간적인 면의 그 모양이 상상이 안 될 수 있어. 그럴 때는 뭐 주변에 있는 책이나 종이 같은 걸로 한번 해봐도 되고
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은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적으로 얽혀 있는 건 거 알겠어?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이거 무섭게 생겼네. 이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요렇게 생긴 거겠지, 그치? 응.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어디서 바라보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단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명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점이 평면 위에 있다. 이 위에 있다는 것이 공중에 떠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평면에 점이 속해 있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공간도형에서 공간도형, 공간좌표, 특히 공간도형에서 쌤이 얘기하는 거 혹은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직선이 평면 위에 있다는 평면이 직선을 포함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점은 공간도형에서 대문자로 나타냅니다. 직선은 소문자로 나타내고 평면은 알파, 베타, 감마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평면 결정 조건 쌤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었지. 그리고 결정 조건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자. 자, 평면 결정 조건 첫 번째,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. 이건 얘기했지, 그치? 두 번째, 자,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.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점이 있으면은 요 두 개를 지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 얘기야. 그 세 번째,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. 직선이 두 개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. 그러면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.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. 네 번째, 평행한 두 직선.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. 오지선다에서 평면 결정 조건 해가지고 요 네 가지랑 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.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해놓자. 자,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점의 결정 조건과 직선 결정 조건도 같이 볼게. 점의 결정 조건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, 서로 다른데 만나는 직선은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. 두 번째, 한 평면과 그 이 평면 위에 있지 않고 평면과 만나는 한 직선은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. 자, 뚫고 지나가는 거야. 뚫고 지나가면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겠지. 그걸 이 점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. 그리고 교선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평면. 자, 교선이라는 것은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선을 의미합니다. 요런 거. 그래서 교선이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세 평면이 만나는데 그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이 결정이 된다 이 얘기야. 그 다음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을 결정하겠지. 그리고 두 평면이 서로 만나면 또 직선이 하나 결정되고. 평면이 만나잖아. 그럼 직선으로 만난다 이 얘기야. 괜찮죠? 자, 그 다음 할 일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. 두 직선, 연필 두 개를 들어봐. 그 다음 그 두 연필은 위치 관계가 딱 세 가지가 있어. 첫 번째,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. 근데 우리 공통수학 2 첫 번째에서 이제 평면 좌표를 배우면서, 그러니까 평면 도형, 평면 좌표를 배우는 게 공통수학 2고, 기하에서는 공간 도형, 공간 좌표를 이렇게 배우는 거야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배우거든. 평면에서 한 평면 위에서 직선은 만나거나 만나지 않고 평행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. 근데 공간에서 얘기를 한다면 세 번째 꼬인 위치까지 추가가 돼. 그 꼬인 위치는 우리 중1 때 많이 배웁니다. 그래서 꼬인 위치라는 것은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걸 꼬인 위치라 그래. 그래서 두 직선이 LM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한다 했잖아. 그리고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는데 만나지 않을 때 그걸 평행하다 그래. 그리고 평행하다는 기호를 잘 보세요. L이 있고 M이 있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그어주면 돼. 사선으로 두 선이 평행한다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별표, 서로 다른 세 직선이 LMN이 있는데 서로 달라. LM이 평행하고 MN이 평행하면 LN이 평행하다. 이해돼야 안 돼? 이게 상상이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자, 만나지 않은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으면 평행하고
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 꼬인위치다. 즉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. 이건 1번 평행하거나 2번 꼬인위치 거나라고 할 수 있겠지. 평행한 경우는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는 거고, 꼬인위치면은 한 평면이가 아닌 거겠지, 그치? 이해됐죠? 자, 그래서 중1 때 했던 거 좀 다시 돌이켜보자. 자, 직선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 있겠지. 그래서 직선 뭐 이렇게 네 개를 다 써줘야 돼. 좀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AB와 평행한 거. 자, 평행한 거는 하나, 둘, 셋, 세 개가 있지, 그치? 이렇게 읽어주면 돼. AB와 꼬인위치. 자, 꼬인위치 발표치고 얘와 꼬인위치 한번 찾아보세요. 그래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 나오겠지. 그래서 몇 개 나온다 외우지 말고 빠짐없이 세는 거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풀자. 어렵지 않지. 왜냐하면 중1 때 배운 거야. 자, 네 번째,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.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입니다. 자, 방금 했던 건 뭐야? 두 직선.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. 근데 이번에 할 거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. 자, 그래서 직선과 평면은 이제 포함하거나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거겠지.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. 자, 세 번째 별표. 이 직선이 공간 밖에 있어. 그리고 그 평면과 평행한 경우. 요 세 가지 이해돼요? 그래서 포함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만나지. 그런데 이 평행한 경우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.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직선 L과 평면 알파. 자, 평면은 그리스 문자 알파, 베타, 감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. 직선은 왜 L로 시작하냐면 라인. 라인이 선이란 뜻이잖아. 그래서 L, M, N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자, 두 개가 평행한 경우도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나타냅니다. 그 다음에 직선 L과 평면 알파의 교점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라고 하면 되겠지. 다시. 자, 만나는 경우는 포함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밖에 없는데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. 그럼 여기겠지. 두 점에서 만난다.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포함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야. 자,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뿔에서 BC를 포함하는 평면은 자, 이렇게 쓴다. 평면 ABC. 평면 ABC. 그 다음에 평면 BCDE. BCDE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겠지. 두 번째, BC와 한 점에서 만난다. 얘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뭐겠어? 요 평면이랑 요 평면이겠지. 이해돼? 자,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도 평면 맞습니다. 그리고 BC와 평행한 평면, 얘와 평행한 평면은 뭐겠어? 자, 이게 상상이 안 되겠지만 요 AED 평면 있잖아. 얘가 이 파란색과 평행해. 왜냐면은 내가 옆에서 봐봐. 요런 느낌이야. 여기서 볼게. 여기서 요런 느낌이야. 그 평면과 직선이. 즉 둘이 만날까 안 만날까? 안 만나겠지. 자, BC를 연장하고 평면 AD를 쭉 연장한다 생각해봐. 둘이 만나 안 만나? 안 만나지.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야. 이해됐죠? 자, 직관적인 거니까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. 자, 세 번째, 두 평면의 위치 관계. 두 평면은 좀 쉽습니다.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. 만나지 않는다는 평행하다겠지. 그래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날 때 그 두 평면은 한 직선을 공유를 합니다. 이런 거. 얘 이름을 교선이라고 합니다. 교차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야. 그리고 두 평면 알파, 베타가 만나지 않을 때 평행이고 그거를 이렇게 기호로 또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래서 핵심은 평면과 평면은 꼬인 위치를 할 수가 없어. 왜냐면은 예를 들어 평면이 이렇게 있고 요런 평면이 있다고 쳐봐. 선생님 둘이 안 만나잖아요. 아니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무조건 만나게 된다고. 우리가 평면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얘는 무한히 연장되어 있는 거를 부분만 나타낸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. 이렇게 공간에서. 이해돼 안 돼?
그러니까 평면이 눈에만 보이는 그 부분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지면은 이렇게 결국에 만나게 되는 거니까 평행하거나 평행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. 자 봅시다. 삼각 기둥에서 ABC와 만나는 평면은 몇 개 있겠어? 그래. 한 개, 두 개, 그 뒤에 세 개. 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평면 ABC와 ADEB 교선은 얘겠지. 선 AB라고 하면 되겠지. 직선 AB. 자 ABC와 평행한 거는 밑에 거 밑면. 좋습니다.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. 자, 평면의 결정 조건 뭐라 그랬어? 평면의 결정 조건은 점이 세 개만 서로 다른 세 점이지. 그리고 한 직선이 그러니까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이 결정된다 그랬지, 그치? 한 평면을 결정한다. 그래서 네 점이 있는데 한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는다. 그러니까 ABCD가 있는데 ABCD가 있어. 한 평면 위에 네 개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. 그런데 한 직선 위에도 없어.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내가 세 개를 결정하면 되잖아. 네 개 중에 세 개만 딱 뽑으면은 평면이 요걸 지나는 평면이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. 괜찮죠? C는 그럼 바깥에 있겠지. 얘를 내가 옆에서 바라보면은 평면 이렇게 있으면 C는 여기 바깥에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런 느낌. 그래서 네 개 중에 세 개를 고르면 되니까 답은 4다. 너무 쉽다. 그치?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 이번에 한번 다시 외우고 가자. 자,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, 그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, 요 두 개를 포함하는 평면이 생긴다.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은 걔를 포함하는 평면이 생긴다. 마지막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은 요걸 포함하는 평면이 생긴다. 좋습니다. 자, 2번 같이 읽어보자. 자,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 하나, 둘, 세 개 있겠다. 그치? 그 다음에 AD와 꼬인위치 발표하고 뭐겠어?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인 거 알겠어요? 좋아. 세 번째,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이니까 뭐겠어? 얘도 있고. 자, 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. 괜찮죠? 공간적으로 이해가 되죠? 둘이 자, 평행하다는 것은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. 결국에 직선이 결정돼 있고 그 직선과 만나지 않는 평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, 그치? 여기서 실수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면 AEHD 얘와 만나는 면은 네 가지가 있겠지. 하나, 둘, 셋, 넷. 괜찮죠? 자, 다섯 번째,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하나만 쓰면 안 돼. 얘도 있지만 얘도 있다. 괜찮죠? 넘어갑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. 그리고 뒤에 좀 중요한 뭐 삼수선의 정리 이런 게 좀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그리고 외워야 할 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런 식으로 좀 알려주겠습니다. 결국에 여기 문제는 이제 초반에는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아. 그래서 빠지지 않게 세는 거, 빠지지 않게 세고 그다음에 실수하지 않게끔만 조심하면 되는 단원이라서 앞에 포물선 또는 2차 곡선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죠.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.